부천시가 탄소 중립도시 실현에 나섭니다. 횡성군이 청태산 숲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영만 화백의 창작의 빙의 전시회가 11월 29일까지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안동 도시개발계획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제25회 경북 도민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구 포항역 통과도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제가 무색하게 통계청은 지난해 한 달 평균 독서량이 0.8권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책 관련 축제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가을은 책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탄소 중립도시 실현에 나섭니다. 최근 적극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부천시가 국내외 각종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탄소 중립도시를 통해 친환경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각오입니다. 시가 인하대학교와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두 기관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환경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인하대학교는 시 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혐오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공원과 정수장 등 공공시설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방안과 굴포천 수질 개선, 도시숲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통해 국제 탄소 중립 도시로 도약한다는 각오입니다. 시는 앞으로 전 사업 분야에 탄소 중립 도시 개념을 적용하고 시민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탄소 중립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역곡 북부시장이 역곡 상상시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천의 문화 콘텐츠인 만화를 접목해 만든 첫 문화관광형 시장인데요. 친근하고 편안한 만화 디자인을 통해 쇼핑과 관광이 함께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역곡 북부시장이 역곡 상상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시장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시장 출입구 아치형 간판은 캐릭터 빼꼼을 활용해 아기자기하게 디자인됐고 시장 내 점포 간판들도 내년에 캐릭터 디자인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올여름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상영회도 꾸준히 진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또 재미있는 시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객지원센터 1층엔 신세계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된 희망 장난감 도서관 42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는 150여 종 400여 개의 장난감이 비치돼 있으며 대여도 가능합니다. 역곡 상상시장은 지난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인터넷 방송국, 포스 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디자인 사업을 비롯해 매년 다양한 형식의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시는 역곡 상상시장이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성장해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지역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를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연의 건강한 기운으로 심신을 위로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횡성군에서는 청태산 숲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숲 체험 현장, 노현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숲체원 내에 조성돼 있는 청태산 치유의 숲.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숲을 말하는데요. 횡성군은 청태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숲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높은 갱년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숲에서 발생하는 산소와 음이온, 피톤치드 등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한다는 취지입니다. 50대, 60대는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이제 자녀들 키우고 또 가정생활 하냐고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갱년기에 주로 이제 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초점은 이제 나를 찾아서 이제 그동안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 공양하냐고 힘드셨는데 이제 나를 찾아서 이제 숲의 자연과 함께 만나러 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개장한 청태산 치유의 숲에는 치유의 숲길, 야생화 단지, 생태 연못 등이 조성돼 있는데요. 특히 23km에 달하는 치유의 숲길은 경사도나 거리에 따라 11개의 노선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질병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태산 치유의 숲 방문객 또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림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거나 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숲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자신을 좀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사회성도 좀 증진이 되고 이 치유의 단계를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이 돼서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호흡하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됩니다. 숲이 치유를 넘어 소통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쁜 일상과 가족 뒷바라지에 지쳐있던 참가자들이 오늘만큼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자연이 선사하는 건강한 기운을 만끽합니다. 현실하고 좀 떨어져서 나를 좀 이렇게 산속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이제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고 또 하늘도 살면서 바라봤던 산이 아니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하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맨발로 이렇게 흙을 밟으니까 항상 뭔가 살기 위해서 무장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걸 다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요즘 같은 힐링의 시대에 휴식을 넘어 치유와 명상의 공간이 되고 있는 숲.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고단함을 털어내기 위해 숲을 찾고 있습니다. 숲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녹색의 의사라고도 하는데요. 숲길을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숲을 걸으면서 자연이 주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몸소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횡성군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의 건강도 살피고 문화 서비스도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람 범국민운동본부, 강원농협이 주최하고 동횡성농협이 주관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동횡성 농협지역 농업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농업인 행복버스에는 무료 의료진료, 장수사진 촬영, 문화예술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문화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창작의 비밀 전시회가 11월 29일까지 여수시 예울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전시회에서는 첫 히트작인 각시타를 비롯해 나라라 슈퍼보드, 비트, 타짜, 식객 등의 캐릭터와 스토리 구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허영만 화백이 직접 그린 여수의 대표 먹거리, 여수 신미를 허영만의 방식으로 소개한 사파도 독점 공개됩니다. 특히 전시 기간 동안 허영만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강도 4번 마련해 예울마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예암산 일대에 추억의 목화밭이 조성됐는데요.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의 장소로,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오던 구 재건중학교 철거 부지를 비롯해 예암산 일대 자투리 땅에 목화밭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특히 목화밭에는 최근 목화꽃이 활짝 피면서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구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에 이르는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채용됐습니다. 우리시와 여수상공회의소는 흥국체육관에서 여수산당과 지역 74개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통해 200여 명에 이르는 구직자를 바로 채용했으며 직업 심리 검사와 노무 상담은 물론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2030년 인구 35만 명의 계획도시 안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시종합계획이 제시됐습니다. 경북의 새로운 중심, 명품 안동의 기반 조성을 위한 안동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을 겨냥해 목표연도 2030년 계획 인구 35만 명을 목표로 도시 종합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과 간선도로망 확충, 문화관광단지 확장 등 주거환경과 녹지계획에 탄탄한 뼈대를 다졌습니다. 300만 경북도민화합의 대축제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행사인 경북도민생활체육행사가 올해 대축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개회식 현장 함께 보시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열리는 제25회 경북도민생활체육 대축전이 영주의 꿈 미래로, 경북의 꿈 미래로를 주제로 영주시민운동장 외 31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 개막식 행사는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축하 행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생활체육을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동호인들 간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창작 오페라 선비 공연을 통해 유서 깊은 고장 영주를 알리고 경북 민속주와 막걸리 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해 지역 주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영주시는 성공적인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로 선비의 고장, 힐링의 중심 영주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제25회 경북도민생활체육 대축전에는 경북 23개 시군에서 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이번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은 경북 23개 시군의 선수, 임원과 동호인 가족 등 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축구와 배구, 농구, 게이트볼, 올해 새로 추가된 종목인 합기도 등 22개 생활체육 종목에서 뜨거운 열전을 펼쳤습니다.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군의 순위 경쟁 없이 종목별 시군 대항전으로 진행해 승패를 떠나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 서로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며 도민 화합과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최됐습니다. 한편 생활체육 대축전의 참여 범위를 성인 위주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새로 신설한 종목인 합기도와 풋살을 비롯해 내년에 추가 예정인 태권도 등의 새로운 종목 신설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북도민 생활체육 대축전은 앞으로
동호인들과 대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 포항역 광장에서 용흥동 주민센터 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상습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9월 20일 구 도심 지역 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 포항 역사를 횡단하는 도로 개설 공사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돼 북구 용흥동과 중앙동을 잇는 길이 150m, 폭 20m의 4차선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철도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도로 구조로 인한 교통 정체와 통행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연결 도로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구 도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을을 맞아 포항에서는 원북 원포항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추천으로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건데요. 올해 원북 원포항 선정작은 시인 동주입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굴하지 않았던 윤동주의 삶과 그의 시가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시인 동주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가 포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과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보시죠. 누가 그랬습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저도 책을 보고 싶긴 한데 이상하게 책만 보면 졸려요. 수면제를 탔는지 눈이 감기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요 아주 재미있게 책을 읽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출발! 자고로 책은 나 홀로 조용히 앉아 눈으로만 읽어야 한다고요? 좀 더 쉽게, 좀 더 재미있게 책 읽기가 즐거워지는 독서의 재발견. 책 한 권 읽어볼까요? 지난 19일입니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포항 해도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등장해서 퇴장하는 것도 할게요. 사운드 체크만 할게요. 이름하여 낭독극장과 북콘서트.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인데요. 공연도 즐기고 책도 읽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넓은 잔디밭에 아주 멋진 무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네, 2015 원북 원포항을 주제로 저희가 낭독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낭독극장은 낭독의 어떤 묘미와 연극의 현장감을 살려서 시민들이 함께 읽는 책 읽기 문화를 전파하려고 그런 의도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책 얼마나 읽으시나요?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권 정도는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북 원포항 운동을 통해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바로 그 책을 소재로 이렇게 포항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공연의 주인공이세요. 낭독극장에서 낭독을 맡으셨잖아요. 낭독과 그냥 책을 읽는 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소리를 내어서 전달돼서 느껴지는 그 감성이 좀 더 그 감성적으로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고 그 어떤 상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와닿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저희도 좀 느껴보게 이거 한 소절만 좀 읽어주세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주와 몽규가 떠난 1945년의 여름.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시인 정지영이 모여 윤동주의 유고 시집을 출간했다. 와우, 저는 지금 해방이 된 줄 알았어요. 그 감정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와우! 포항시립도서관과 시립연극단이 공동기획과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은 올해의 책 시인 동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민시인 윤동주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또 다른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책을 주제로 하는 북콘서트인데요. 주인공은 역시 올해의 책, 시인 동주입니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 바로 시인 윤동주거든요. 네. 시인 동주. 왜 선정됐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일제 강점기 때 어려운 어둡고 힘든 시절을 한번 되새겨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올해 원북 원포항으로 시인 동주가 선정을 했거든요.
이날 북콘서트에는 시인 동주를 집필한 안소영 작가가 초대됐는데요. 한 권의 책을 주제로 함께 읽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 교육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역할이 됐다고 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시대에 살았던 그 동주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분의 심성까지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공연과 이야기로 가득한 책 한 권을 읽는 느낌인데요. 올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여러분의 책 한 권,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독서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낭독극장과 북콘서트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떤 책이라도 좋습니다. 올가을 가기 전에 꼭 책 한 권 이상은 읽기로 저랑 약속해요. 진한 원두 커피 향과 함께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강릉 커피 축제가 10월 8일 개막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강릉이 커피 향으로 물드는데요. 어느덧 벌써 7회째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강릉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붉게 물든 산과 파랗게 물든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드립커피를 만들어 각양각색의 향긋한 커피 맛을 선보이는 커피 축제. 깊은 커피 향에 한번 푹 빠지러 떠나보실까요?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10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엑스포는 유기농업을 소개하고 관람객이 직접 유기농법을 배울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계 유기농업 학회와 충북도, 괴산군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규모의 이벤트답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학습 하러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이 깊어져 낮 길이가 점차 짧아지면서 우울감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문의들은 활기찬 야외 활동으로 햇빛 쬐는 시간을 늘리는 등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계절성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